3월 셋째 주 신문으로 만나는 기후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이제 기사가 좀 많은데요. 전체적인 패턴을 한번 보면 탈탄소 에너지 자원 만드는 어떤 이게 항상 이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돈의 흐름에 따라서 산업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탈탄소 재활용 여기 보면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SK 이노 울산 공장 탈탄소 에너지 기지로, 그리고 돈 되는 친환경 폐플라스틱 재활용 각축전,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것도 제가 위로 끌고 올게요. 한국 탄소 중립 기술 투자액 세계 8위, 시테크 매력도 22위로 뚝, 뭐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비슷한 기사니까 위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탄소 쇼크로 생산 원가 급등, 아시아 시테크 시장이 돌팔구다라는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SCG 에너지 버려지 목재 활용 탄소 감축 발전소 가동, 이런 기사도 있고, 여기 보면 기후변화는 결국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돈 그리고 권력이다. 이 국가 간의 어떤 권력 다툼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돈의 흐름을 또 주축으로 삼는 거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어차피 살아가는 이 현상이 자본주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돈이 움직이는 곳에 산업도 발전되고, 지금은 모든 키워드가 이 기후와 관련된 키워드로 되어 있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상위에 있는 포식자, 인간의 생존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돈이 몰리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스테이크, 떡갈비, 우유까지 식물로 만들어. 그래서 여기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가 지금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또 있죠. 맛, 식감 뛰어난 배양육 식품업계 개발 총력 해가지고 식물성 재료를 가지고 그 육류의 어떤 식감을 내는 이런 기술을 개발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2020년도에 미래 트렌드 수업을 들을 때 21년도였나? 그때 이런 이야기를 접했는데, 이게 이제 어차피 자본이 투자가 되기 시작하면 산업은 활발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사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굉장히 여기에 자본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계속 식량 안보, 식량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인플레 공포에 이어 식량 안보 위협, 이거는 우리가 그 전부터 예견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상기후 경고하는 IPCC 보고서 195개국 전문가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있다라고 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도 한번 생각했는데, 원재료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 가졌던 시절이 있었나?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서민들이 생활하면서 원재료 물가 상승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그 경험이 있나요? 어때요? 본인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자동차도 배터리나 반도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되게 그 생산이 늦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뭐 휴대폰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일상생활 물품들이 이 원자재의 어떤 공급망이 지금 차단되면서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몇 개월 전에는 철 원자재 그 값이 인상되면서 뭐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건물 단가가 되게 많이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도, 건축 단가가 되게 많이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러니까 그게 소소하게 우리 인간도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내 몸도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물질이 필요한 곳에 물질이 공급이 안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죠? 그래서, 속 타는 반도체 기업들 남은 원재료 3개월치뿐, 지금 막 새롭게 개발하는 뭐 휴대폰이나 그리고 또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원재료가 없으면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원재료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기술만큼 이 원자재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휘발유 가격 너무 올랐다. 미국인 쇼핑 외식까지 줄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아침에 운전을 하면서 그 주유소를 지나왔는데 휘발유가 1997원, 경유가 1967원이었어요. 30원 차이 나더라고요. 휘발유랑 경유랑. 그래서 20년, 30년 전에 경유가 1,000원 미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지금 경유값이 정말 나중에는 휘발유보다 더 비싸게 되지 않나. 왜냐하면 경유를 가지고 움직이는 차량은 생계형 차량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운송수단에 거의 경유 기반으로 트럭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고속도로를 가보면 거의 다 물류를 그 운송하기 위한 차들이 움직이는 시간대잖아요. 배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그리고 마트에 가면 식자재가 거의 다 수입산이 많은데 그것들도 다 뭘로 운송되나요? 그런 어떤 물류 운송 수단의 경유가 빠지지를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 지금 우리 그 생활 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은 음식 공유 서비스 쓰레기 줄이고 이웃과 소통 도와. 이번에 환경 스페셜에 먹다 버린 지구는 없다 편 혹시 보셨나요? 환경 스페셜에 먹다 버린 지구는 없다 편에 보시면 정말 저도 그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 현재 이 시간에 한쪽에서는 정말 그 먹거리가 없어서 가뭄으로 정말 동물도 먹을 게 없고 인간도 먹을 게 없어서 심지어 인유까지 먹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식이 예쁘고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 보면 내 배가 부르다라고 하지만 정말 내가 먹거리가 없어서 죽을 지경이면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어떤 그 영상에 그게 나와요. 대학원 이제 그 환경 기후 관련돼서 전공을 하면서 3년 전부터 자기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슈퍼마켓에 매일 버리는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까만 봉지에 버려지는 그 먹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매일 그걸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유튜브에다 올리고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도 막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대기업에서는 진열장을 꽉 채운대요. 퇴근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 눈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유효기간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들은 대량 폐기해버린대요. 그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양이 버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남은 음식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정말 지구촌의 78억 인구가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욕심 때문에 냉장고를 꽉꽉 채워야 되는 어떤 그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그리고 그냥 뭐 먹기 싫으면 아니면 유효기간 지나면 버리고,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반면에 정말 인유까지 먹어야 되는 환경에 처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은 글로벌 하면서 정말 먹거리의 공유가 이렇게 우리가 K 반등이라는 걸 이제 경제 용어나 교육, 즉 그 코로나가 생기고 K 반등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어디에도 이게 빈부의 어떤 격차, 그러면 생존의 어떤 위협을 받는 격차가 굉장히 더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현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각자의 생존에 되게 많이 몰입해서 살다 보니 크게 관심 가지지 않았던 게, 이제는 관심을 가지다 보니 이런 게 눈에 보이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사는 이런 기사인데,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SK이노 울산공장 탈탄소 에너지 기지로 해서, SK는 계속 뭐 친환경 컨셉으로 해서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가 신문을 보면, 제가 그 신문 전면 광고 있잖아요. 이거를 2년 전부터 그 V플랫 스캔하는 앱이거든요. 그걸로 사진 찍어가지고 구글 포토에 따로 이게 스크랩을 해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광고만 봐도 이 기업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혹시 종이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이 전면 광고의 변화를 한번 잘 보세요. 기업들이 어떤 키워드를 쓰고 어떤 흐름으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작년에는 정말 광고들이 거의 초록색 판이었어요. 나무, 지구 이러면서 모든 광고에 그걸 다 접목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K는 제가 신문을 지금은 서비스로 주는 신문을 포함해서 하루에 4개의 신문을 보는데 계속 SK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1년 정도 전에. 그래서 이거는 그 마케팅이구나, 이 언론 마케팅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조금 그런 것도 보면서, 그래서 계속 최태원 회장에 대한 그 신문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비교해서 또 여러 가지 관점을 보면 되는데, 제가 오늘 신문을 읽으면서, 이번 주 신문을 읽으면서 시테크라는 말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뭐 텍소노미 뭐 이런 말도 들었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 모든 게 경제의 어떤 원리에 같이 접목시키는 거기 때문에 시테크라는 말을 이렇게 붙였는데, 그럼 시테크가 뭐야 하시겠죠. 시테크는 여기 있죠. 자, C 기후, 그리고 클라이메이트, 탄소, 카본, 청정, 크린 테크놀로지.
그래서 기후와 탄소, 청정 기술을 포괄하는 테크 투자의 세계적인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했잖아요. 여기 이 키워드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어떻게 한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같은 글로벌 레이스 속에서 이제 이게 레이스로 표현했죠. 레이스 속에서 한국은 에너지 전환 투자 규모는 상위권이지만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는 중위권에 맴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플랜을 짜서 돈을 투입하는 이 규모는 상위권이지만 그게 따른 평가는 중위권에 맴돌고 있다. 정부 주도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민간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거죠. 이러한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 정책이 단기적인 안목에서 수립되고 있다는 점, 한국 에너지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꼽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최재천 교수님이 KBS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을 잠시 들었는데요. 일상회복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더라고요. 최재천 교수님께서. 그러면서 거기에는 뭐 상가 대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소상공인 대표들이 그 위원회의 위원들로 많이 이렇게 파트 구성되어 있나 봐요. 그게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이 끝날 쯤에 우리가 일상 회복을 어떤 단계로 거쳐야 되나를 이제 계속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곳인 것 같은데 제가 끝까지 다 안 들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여기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자라고 해놓고 다음 회의 때 보면 하나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화가 나고 지금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뭔가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지. 뭔가 하자고 했으면 만들어지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안 만들어지니까 최재천 교수님이 소위원회로 정책을 바로 다이렉트로 만들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뭐 법안을 통과한다든지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절차가 되게 까다롭단 말이에요. 이게 단계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프리패스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이번에 이렇게 하자고 협의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어디에 가다가 걸려서 카트되고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또 소위원회를 4군데인가 4개 곳인가 만들어서 바로 그런 프리패스로 바로바로 정책으로 통과될 수 있는 것까지 만드셨다라고 제가 아침에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뒤에는 아직 못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관계된 부서가 되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환경 스페셜을 저는 이제 쭉 다 보는데 그게 야생동물 편을 봐도 그래요. 그 전에는 야생동물법이 있어서 그게 뭐 환경부, 그 다음에 식품부, 뭐 농림부 이런 부서들이 각자의 어떤 그 관계 때문에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야생동물 보호법이 되면서 뭐 곰이라든지 사슴이라든지 그 이전에 야생동물로 그 보호법에 규제받지 않았던 동물들을 키우던 그 농가들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섬에는 그 섬 주민보다 사슴의 수가 5배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슴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주변에 6개인가 섬이 있는데 그 헤엄을 쳐서 그 옆에 섬으로 이동해가지고 그 주변 일대의 섬들이 다 사슴으로 지금 뒤집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 정책이 중간에 그냥 서로 어떤 그 충분한 협의 없이 바로바로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
현장에서 그걸 통해서 생계를 했던 많은 부분이 그렇잖아요, 지금 뭐. 그래서 그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흐름들이 익혀지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에너지 전환 투자 규모를 많이 쏟아붓지만 결국 거시적으로 이렇게 뒤에서 물러나서 이걸 보면 이거는 보세요. 정부 정책이 뭐 하고 있다는 점 단기적인 그러니까 임기응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다라고 평가되어져 있고 한국 에너지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그 투자 매력도의 측면에서는 중위권에 맴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다음에 신문을 볼 때 여기 보면 정부 주도 에너지 전환 정책 대수술 시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너지 전환 투자의 시골도 불구 전력시장 공기업 의존이 과다되고 민간 부분 투자를 가로막아 경쟁 통한 혁신 기대 어려워. 고유가 시대 현 에너지 안보 흔들 원전 중심 전략 다시 짜야 청정 수소 생산에도 활용 가능. 자, 이게 왜 지금 원전 중심 전략 다시 짜야 되죠? 우리가 그 대통령이 바뀌기 전에는 탈원전 한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 당선되신 분들은 탈원전을 엎었어요. 그래서 좀 기사가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SCG 에너지 버려진 목재 활용 탄소 감축 발전소 가동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이거는 뭐 다시 에너지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재생 에너지로 만드는 곳에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 1,400 에너지 매출을 기대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 거래 18일 주정수 사업 목적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소를 가동한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 기사 보기 전에 C테크가 뭐지 싶어가지고 이거를 사전을 한번 찾아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새로운 생소한 용어들을 보면 내가 이게 그 개념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 이걸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C테크 이런 기사를 보면 기후 탄소 청정 기술을 일컫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되겠죠. 선진국 개도국 탈탄소 지원 탄소 배출 줄이면 실적 공유 하면서 이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기술을 또 수출할 수 있겠죠. 그런 것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이 시장이 돌팔구다 아시아 등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기사였고요. 돈 되는 친환경 폐플라스틱 재활용 각축전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어요. 오염 주범 플라스틱 사용 특정 재활용률은 여전히 9%대에 그쳐서 2026년 전 세계 시장 80조 원대 유학에 이어 정유사도 과세했잖아요. 전 세계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규모가 2021년도 작년 기준으로는 455억 달러인데 2026년 기준으로는 650억 달러가 될 것이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졌던 폐플라스틱이 탄소 중립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 미래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했어요. 썩는데 최대 500년 걸리는 플라스틱은 환경오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고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0년도 뭐 이렇게 돼가지고 9%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기업별 플라스틱 재활용 전략 해가지고 지금 거의 대기업들이 지금 나서고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2024년 울산 공장에 이렇게 해서 기계적으로 재활용하지 못했던 유색 또는 저품질 페트병 원료까지 쓸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세븐테크 강의 들으신 분 김경진 교수님이었나 그분이 그 말씀하셨던 그 슈퍼빈 AI 기반으로 캔과 페트병 수거하는 그 로봇 만든 그 슈퍼빈이 아마 이 롯데케미칼 이 공장과 관련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AI 기반 해가지고 수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재활용 페트로 만드는 것까지가 그게 우리가 자원순환에서 배웠듯이 다친구리 순환 자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까지를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거리죠. 스테이크, 떡갈비, 우유까지 식물로 만들어 했는데 여기도 이제 보면 대체 식품 시장이 커지고 있다. 고기부터 소시지, 우유 등 다양한 식품을 대체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고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세계 대체육 시장 규모는 4조 달러죠. 4조 6,395 원인데 지난해에는 6조까지 올라갔고요. 한국무역협회에서 2040년 세계 육류 시장의 60%를 대체육이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베지가든 콩으로 만든 이게 지금 여기 보면 기업들이 지금 막 여기에 합류하고 있죠. 그래서 매일 유업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기회비용을 함께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 어메이징 오트가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기 보면 이 그 포장재 그리고 여기 가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 여기 안에 순수하게 이것만 집에 있는 컵을 가지고 와서 먹으면 상관없지만 이 포장재라든지 그리고 이게 만들기까지 들어가는 에너지원들이 과연 이 기회비용의 어떤 논리로 따지면 맞나 맞지 않나라는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걸 보셨으면 좋겠다예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이 키워드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트에 가서 잘 포장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뭐 식자재를 가지고 와서 먹는 것보다 내가 시장 가방 장바구니 들고 가서 시장 가가지고 직접 봉지에 넣지 않고 사왔을 때 어떤 게 더 기회비용이 높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시민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단면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배웠으면 이제 우리도 생각 주머니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이런 현상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돼지 줄기세포 배양에 제조 정부도 연구 개발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원이라는 건 뭐예요? 돈을 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040년 배양육 시장은 음소거가 필요한 분이 계시나요? 배양육 시장은 533조 규모로 성장해 전체 육류 시장의 35%를 차지할 전망이다. 하지만 배양육 양산화에 성공한 기업은 아직은 없겠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또 모르죠. 그래서 이런 것에도 관심 가지고 이게 이제 미래 산업이 될 거니까 우리 아이들의 어떤 미래의 어떤 직업군으로서도 한번 염두해,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한번 다 연결시켜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분해성 플라스틱 따로 인정 후 친환경 제품만 제도적 혜택 줘야. 우리가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분해성 비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 그 재료잖아요. 이게 뭐
봉지를 만드는 거, 플라스틱을 만드는 재료는 좋아요. 이게 친환경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버려졌을 때 다시 닫힌 고리로 순환되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죠. 그죠? 이렇게 연구해서 만들어낸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어떻게 가져가냐, 이것만 딱 그냥 따로 모아가지고 씻어가지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이야, 생분해성 비닐이야 하고 분류해가지고 수거해가지고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종이팩이라든지 그다음에 종이류를 따로 분류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순환할 수 있는 곳에 가져다 줘야지만 그게 순환이 되는 것처럼 이런 거가 전체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리고 이거를 다시 닫힌 고리 순환 자원으로까지가 연결되면 이게 더없이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냥 소각되면 어떻게 똑같이 플라스틱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시스템으로 닫힌 고리로 순환되어 있는지에 관심 가지는 게 또 우리가 더 공부하고 알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원순환 양성과정 수업 들을 때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관점으로 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써야 되겠다. 생분해성 비닐을 써야 되겠다. 저도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여기 지역의 거점 유치원에서 탄소 중립 교육을 기획하면서 아이들 그 플로깅 하는데 그 비닐봉지를 몇백 장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비닐봉지가 생분해성 비닐이래요. 그런데 정작 제가 그거를 아이들과 함께 사용하려고 하면 거기서 버려와서 이 비닐을 따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비닐에 배출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비닐류에 넣어가지고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어나는 현상과 이게 그 시스템이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숙제이고 또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그 우크라이나 지역이 굉장히 혜택받은 땅이라고 하잖아요. 이 경작물을 재배하기 좋은 경작지가 많은 땅이기 때문에 옛부터 그 침범도 많았고 그런 곳인데 여기 이제 밀, 보리 이런 것들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런 식량 안보 위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기후 경고하는 IPCC 보고서 195개국 전문가들이 머리 맞대고 지금 난상 토론 그리고 정책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관심 가지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거에 좀 우리가 뭐 제로 웨이스트 샵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지금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물론 좋고 이런 기업들을 또 알아서 내가 참여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물론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음식물 쓰레기가 내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 우리가 뭐 안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걸 다 내가 어떻게 개인이 닫힌 고리로 어떻게 순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기업이 도와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들에 관심 가지면서 나도 이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런 기사들을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 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슈퍼빈 김정빈 대표님이신데 그 슈퍼빈에서 그러니까 페트병을 수거하고 나면 뚜껑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획을 해서 그 뚜껑을 가지고 모아서 제가 그때 한 포대를 슈퍼빈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제가 요청해가지고.
그랬더니 커피 포대에다가 한 포대를 유치원으로 보내주셨어요, 대표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 한 2년 동안 아이들 놀잇감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그 뚜껑을 다시 녹여서 잘 때 스틱을 만들어서 그 어디야 뭐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우리 그 투자 받아가지고 물건 생산하고 뭐 팔고 뭐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게 올라왔길래 제가 3개를 구입해서 또 주변 지인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기사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지만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기사를 보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시키면서 내 생활 속에서 만들어낼 것인가는 또 개인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주일에 한 번씩 기사를 만날 때 여러 가지 각자의 관점에서 이 기사를 보시고 이해하시고 또 적용하시고 또 관심 가지시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돼서 그래서 저는 그 스토비는 김정빈 대표와 페이스북 친구인데 계속 소통을 해요. 소통을 하고 정보를 얻기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서 자료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육적인 관점에서 환경교육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기회가 있으며 기회를 달라고 요청도 하고 저희 유치원에서 현장에 환경부에 그 환경교육 공모를 했을 때 제가 슈퍼빈에 연락을 했죠. 같이 콜라보해서 MOU로 환경교육을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기본 교육안을 짜고 슈퍼빈의 그 교육팀장님이랑 같이 콜라보해서 했지만 그때는 이제 제가 그 이력이 없어서 그 사업에는 떨어졌지만 그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저도 이렇게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걸 가지고 또 슈퍼빈과 콜라보해서 뭔가 환경교육을 만들 수 있는 날이 안 온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게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 40분이라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도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고 제대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또 안목도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셔서 각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11시에 수업이 있어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지만 항상 짧게 마친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